안녕하세요. 기태형입니다. 우리 논리 6차 시 강좌 시작하겠습니다. 교재 51조 펴시면 되고요. 이제 우리가 필요한 규칙들을 다 배웠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적용해보는 연습을 해봐야 되는 거죠. 자, 볼게요. 연습 문제 부분인데요. 51쪽이요. 논증들을 기호화하고 그 다음에 자연 연역 방법을 통해 타당성을 증명하시오. 자, 일단 단순 문장 잡아야 하죠. 여기 미리 풀어보셨을 거고요. 자, 제가 이제 이 논리 부분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이 자꾸 걱정하시는 게 뭐냐면 선생님 혼자서 잘 안 되는데요. 이런 말씀들 많이 하세요. 당연히 우리가 여러분의 능력이 문제가 아니라 낯설기 때문에 잘 안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물론 잘 되는 분들은 잘 되는 분들대로 좋은 거고요. 다만 이제 저랑 같이 하고 나서 이해하시고 혼자서 복습하면서 혼자서 다시 풀 수 있으면 괜찮은 거예요. 충분히 우리 9급에 나오는 문제는 풀 수 있으니까 혼자서 잘 안 된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자, 1번부터 단순 문장 먼저 잡아보죠. 어떤 단순 문장이 필요하죠? 잡아봤죠? 일단은 딱 긍정형으로. 그래서 영화 수입에 뭐가 쿼터가 적용된다. 그 다음에 일자리가 준다. 그죠? 일자리가 준다. 그 다음에 뭐 있죠? 그리고 영화 산업이 첨단화된다. 그죠? 또 필요한 게 뭐가 있나요? 영화 산업이 붕괴된다. 단순 문장은 이렇게 잡으시고요. 일단 전제가 하나, 그 다음에 뭡니까? 둘, 그리고 셋 나와 있고 그러므로 이후가 결론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전제부터 한번 출발해보죠. 어떻게 해요? 자, 영화 수입에 쿼터가 적용되면 일자리가 줄지 않는다는 주장은 거짓이거나 또는 해서 선언이죠. 그러면 이렇게 되네요. 그죠? 첫 번째 전제는요. 쿼터가 적용되면 일자리가 줄지 않는다니까 납비가 되는 거죠. 줄지 않는다는 주장이 뭐예요? 거짓이다. 그죠? 거짓이라는 거죠. 자, 거짓이거나 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화 산업이 첨단화되면, 그죠? 붕괴되지 않을 것이다. C이면 낫디 이렇게 잡을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제는 어떻게 잡을 수 있어요? 쿼터가 적용되면 A이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영화 산업은 첨단화될 것이다. A이면 C이다 이렇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전제는 어떻게 됩니까? 영화 산업이 첨단화되면 그죠? C이면 일자리 줄지 않을 것이다. 나 B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결론은 뭐가 되는 겁니까? 쿼터가 적용되면 A이면 붕괴하지 않을 것이다. 나 D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 증명하고자 하는 결론이 조건문의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A 전건을 가정해서 나 D가 나오는가 유도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해볼게요. 4번에서 일단 뭡니까? 결론의 A를 가정하는 거죠. 그죠? A일 때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가정한 다음에 이제 전제들을 활용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해볼게요. A이면 2번에서 우리가 뭐 확인할 수 있죠? C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2번과 4번에서 조건을 제거해가지고요. C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C이면 3번에서 뭡니까? C이면 납비라는 거 끌어낼 수 있죠. 납비 어디 활용한 거예요? 해볼게요. 그죠? 3번과 5번에서 역시 조건을 제거한 겁니다. 그럼 우리가 보세요. 지금 A라고 가정했을 때 C이고 납비이다인데 아직 활용 안 한 게 뭐예요? 1번이죠. 근데 1번에 들어가 있는 거 보니까 A이면 납비이다. 요거 확인됩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A이면 뭡니까? 납비라는 거. 그죠? 어디에서? 자, 지금 4번의 과정과 6번에서 조건을 도입해가지고요. 이거 끌어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이렇게 끌어내고 나니까 지금 A면 납비이다가 1번에 그죠? 왼쪽을 부정한 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끌어낼 수 있는 거 그죠? 오른쪽 즉 1번에서 C이면 낫디라는 거 끌어낼 수 있어요. 그죠? 1번과 7번에서 선언을 제거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이거 통째로 A면 납비다가 그죠? A면 납비가 아니다를 부정하는 거니까 당연히 1번에서 오른쪽 거 선언 제거해서 선택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아직 우리가 낫디까지 나오진 않았는데 낫디 어떻게 끌어내면 돼요? 5번에 보니까 C라는 게 주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5번과 8번에서 C면 낫디라는 거 끌어낼 수 있죠. 자 차분히 한번 따라와 보세요. 그죠? 그래서 5번과 8번에서 조건을 제거해서 C면 낫디라는 거 끌어낼 수 있고요. 그러면 우리 왜 필요한 거 다 끌어냈네요. 자, A라고 가정했을 때 뭐가 나와요? 낫디가 나오기 때문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A이면 낫디
D이다 해가지고요. 자, 4번과 9번에서 조건을 도입해가지고요. A이면 not D다는 결론이 증명이 되는 겁니다. 충분히 해볼 수 있겠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랑 같이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복습이 정말 필요하겠죠. 혼자서 차분히 따라올 수 있으면 그걸로 성공적인 거고요. 이것만 해도요. 9급 범주의 문제들은 충분히 다 풀 수 있습니다. 그죠? 잘 안 된다고 좌절하시거나 그러면 절대 아니 되옵니다. 자, 그다음에 2번 한번 가볼게요. 자, 단순 문장 구성해 보죠. 첫 번째 단순 문장 뭐가 나올 수 있나요? 그죠? 사형 제도가 잔인한 형벌이다 해가지고요. 그죠? 갑자기 노래가 생각나네요. 노래하지는 않겠습니다. 있잖아요. 잔인한 자 중얼중얼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순 문장은 뭡니까? 사형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정당화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순 문장은 뭐가 돼야 돼요? 범죄 발생률을 줄인다. 그죠? 범죄 발생률을 줄인다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단순 문장은 뭐가 되는 겁니까? 제도의 시행이 사회의 품위를 떨어뜨린다. 품위를 떨어뜨린다. 자, 이제 이렇게 구성한 다음에 전제부터 하나씩 잡아보면 되는 거죠. 한번 해볼게요. 자, 1번 전제, 그 다음에 2번 전제, 그리고 3번 전제, 맞네요. 그 다음에 4번 전제, 그리고 그러므로 라는 결론 나와 있어요. 그러면 한번 차분히 잡아보죠. 자, 우리가 이제 1번 전제부터 한번 잡아보시면요. 1번 전제부터 잡아보시면, 그죠? 사형 제도가 잔인한 형벌이 아니고 그 다음에 정당화된다면 그랬으니까 엔드적으로 해서 잔인한 형벌이 아니고 그죠? 그 다음에 이것이 뭐예요? 정당화된다면 B 이렇게 되는 거죠. 정당화된다면 어떻게 된다? 범죄 발생률을 줄인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제 자 잔인한 형벌이라면 품위를 떨어뜨린다. A면 D다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전제는 뭐가 되는 겁니까? 예, 잔인하고 또한 동시에 사회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것은 아니다. 그랬으니까 잔인하고 동시에 품위를 떨어뜨리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전제요. 범죄 발생률을 줄이지 않는다 그러면 not가 되는 거죠. 그죠? not. 그리고 결론은 뭐가 되는 겁니까? 정당화되지 않는다니까 납비 이렇게 되는 거죠. 조금 길게 전개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자, 우리가 이런 것들 보면서 뭐부터 활용해야 될지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죠? 한번 가보세요. 우리 왜 지금 이 1, 2, 3, 4번 전제 중에 not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not이 활용할 수 있는 게 1번이네요. 후권 부정이 되는 거니까 왜 일단은 기본적으로 단순 명제가 있거나 부정이 있거나 선언이 있거나 있으면 활용을 해야 되고요. 그게 안 될 때는 귀류법 하는 거라고 했죠. 그러면 바로 잡을게요. 옆으로 써볼게요. 그죠? 이를테면은 4번에서 not이라고 하고 있으니까 1번에서 후권을 부정해서 뭡니까? 정권 부정한 걸 끌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통째로 부정해야 되죠. 그죠? not A and B를 뭡니까? 통째로 부정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 몇 번 활용한 거예요? 1번과 4번에서 후권 부정을 활용한 거죠. 자, 그다음에 이렇게 활용하고 나면 우리 왜 복잡하니까 드무르간 규칙 적용해가지고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넘겨보면 뭡니까? A 또는 뭐가 되는 겁니까? 납비가 되는 거죠. 그죠? 5번에 드모르간 규칙을 적용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A 또는 납비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 이럴 때 뭐 할 수 있어요? A 또는 납비니까 A인 경우 그 다음에 납비인 경우 증명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일단 첫 번째 나와 있는 A인 경우라고 해봅시다. 그죠? 6번에서 경우 1, 첫 번째 경우라는 거죠. 그죠? A라고 가정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끌어낼 수 있는 게 해보죠. 전제들 보니까 2번에서 A면 뭐라는 거 끌어낼 수 있어요? D라는 거 끌어낼 수 있죠. 그래서 2번과 7번에서 조건을 제거해서 D라는 거 끌어낼 수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D하고 관련된 건 또 끌어낼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지금 여기에서는 확인이 안 되잖아요. 이런 데서. 근데 3번 전제 보니까 여기에 드모르간 규칙 역시 적용하면 어떻게 돼요? not A 또는 not D가 되는 거죠. 3번에서 드모르간 규칙을 적용을 한 거 그러면 이렇게 하고 나면 보세요. 7번의 A가 바로 이 not A 또는 not D에 not A를 부정한 거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가 뭐 끌어낼 수 있어요? 그죠? 선언 제거해가지고요. not D라는 거 끌어낼 수 있죠. 흐름 잘 따라오세요. 어디에서? 7번과 9번에서 선언을
제거했어요. 근데 이렇게 제거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D와 낫디 해가지고 8번과 10번에서 뭐가 발생하게 됩니까? 모순이 발생하게 되니까 그러면 가정에다가 부정을 도입하면 되는 거죠. 뭐예요? A일 때 경우 1을 가정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부정 도입해서 not A가 되는 겁니다. 즉 A 또는 not B 둘 중에 하나인데 A일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7번에 지금 부정을 도입하게 된 거고요. 그러면 이걸 결론으로 끌어내게 되면 다시 돌아와 가지고요. 어디에서요? 그죠? 6번에서 A가 아니니까 뭐일 수밖에 없어요. not B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여기 6번에서 지금 우리가 A일 수 없다라는 걸 끌어냈고 그러면 6번에서 A 또는 not B인데 앞에 A 왼쪽에 A를 부정했으니까 not B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죠? 6번과 11번에서 선언을 제거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납비라는 게 증명이 되는 겁니다. 괜찮죠? 차분히 복습해 보셔요. 자, 그다음에 52쪽에요. 3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그죠? 3번 문제. 자, 역시 단순 문장부터 잡아 보죠. 첫 번째 단순 문장 뭐 잡을 수 있나요? 첫 번째 단순 문장 A 해가지고요. 뭡니까? 신은 그보다 더 큰 것이 생각될 수 없는 존재이다라고 해가지고요. 그래서 큰 것이 생각될 수 없는 존재이다. 서술어가 긍정형이기 때문에 이거 전체를 그냥 단순 문장으로 잡으면 되죠. 그죠? 신은 더 큰 것이 생각될 수 없는 그런 존재이다. 그 다음에 단순 문장 두 번째는 뭡니까? 신이라는 용어를 이해한다. 그 다음에 단순 문장 세 번째는 뭐가 되는 거예요? 신은 우리의 이해 속에 존재한다. 그다음에 단순 문장 네 번째 있나요? 그죠? 실제 속에 존재한다. 그죠? 신이 실제 속에 존재한다. 이해 속에 존재한다와 실제 속에 존재한다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따로따로 설명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 일단 전제 1번, 그 다음에 2번이고요. 그리고 3번, 그 다음에 뭐예요? 4번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마지막에 그러므로 결론 이렇게 되네요. 자, 차분히 한번 해봅시다. 그죠? 전제부터 1번은 어떻게 잡나요? 신은 그보다 더 큰 것이 생각될 수 없는 존재이다. A 잡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우리는 신이라는 용어를 이해한다. B, 단순 문장들 자체가 전제로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활용하는 것 좀 느낌이 오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전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신이라는 용어를 이해한다면, C면, 그죠? C면.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신이라는 용어를 이해한다면 신은 우리의 이해 속에 존재한다. B네요. 그죠? 신이라는 용어를 이해한다면 신은 우리의 이해 속에 존재한다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신이 우리의 이해 속에 존재하고 and죠. 또한 신이 실제 속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게 묶이게 되는 거니까. 그죠? 자, C and 그 다음에 실제 속에 존재하지 않는다. 낫디라면 신은 그보다 더 큰 것이 생각될 수 없는 존재가 아니다 해가지고요. A를 부정하고 있으니까 not A가 되는 거고요. 괜찮죠? 그 다음에 뭡니까? 결론. 그러므로 신은 실제 속에 존재한다. D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차분히 한번 해보죠. 일단 전제를 자체에 A다 B다라는 단순 문장들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 충분히 활용할 수 있죠. 일단 첫 번째 것부터 활용해 보죠. 그죠? 뭐가 됩니까? 한번 보세요. 일단 B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눈에 띄는 것부터 그죠? 그러면 B면 C잖아요. 그죠? 그래서 C라는 게 나오는 거죠. 자, 2번과 3번에서 조건을 제거했고요. 그 다음에 1번에도 A라는 단순 문장이 나와 있는데 이거 보세요. 4번에 보니까 not A가 나와 있죠. 그러면 이 1번이 4번의 후건을 부정한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후건을 부정해서 정건 부정한 거 끌어낼 수 있죠. 그래서 4번의 정건 부정한 거 여기 not 해가지고 전체에 붙이면 되죠. C and not D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뭐 한 거예요? 그죠? 1번과 4번에서 후건을 부정한 거예요. 자, 그다음에 요거 풀어갈 수 있죠. 그러면 6번을 드모르간 규칙으로 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죠? not C 또는 뭡니까? not D죠. not D에 not 붙었으니까 나타나는 그대로 써볼게요.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논쟁할 때 편하거든요. 그래서 굳이 D라고 전하지 않고 not D라고 해볼게요. 6번에 드모르간 규칙을
적용한 거고요. 그죠? 자, 더 활용할 수 있는 거 있나요? 한번 보세요. 지금 보니까 우리가 증명하려는 건 D쪽이기 때문에 이 선언에서 제거하는 게 가능하겠죠. 5번에 지금 뭐가 있어요? C가 있는데 7번에 not C 또는 not not D에서 5번의 C가 이 왼쪽에 있는 not C의 부정이 되는 거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죠? not not D라는 거 끌어낼 수 있겠죠. 그죠? 5번과 7번에서 선언을 제거한 거고요. 그 다음에 9번 이제 끝났습니다. 낱낱디는 이중부정이니까 뭐가 돼요? D 해가지고요. 결론 증명했네요. 그죠? 되게 쉽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문장으로 길게 풀려 나와 있어서 그렇지 우리가 단순 문장만 1차적으로 잘 잡으면요. 얼마든지 손쉽게 풀 수 있습니다. 자꾸 연습해 보시고요. 자, 4번까지 한번 가볼게요. 이번 파트는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는 파트죠. 자, 보시면서 또 화내지 마세요. 인나가 또 나왔어요. 자, 봅시다. 단순 문장 잡아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인나가 A사에 입사한다. 그러면 인나가 A사에 입사한다. 그 다음에 B는 뭡니까? 회사의 위상이 올라간다. 그 다음에 C는 몽화가 A사에 입사한다. 몽화 입사고요. 그 다음에 D 뭡니까? 회사의 재정이 탄탄해질 것이다. 그리고 뭐 있어요? 또 단순 문장. 기태가 입사한다. 그러면 전제 잡아볼게요. 그죠? 1번 전제, 2번 전제, 그 다음에 3번 전제, 그리고 4번 전제. 아유, 맞네요. 5번 전제, 그리고 그러므로 결론 이렇게. 그러면 1번부터 차분히 한번 잡아보죠. 1번. 인나가 A사에 입사하면 위상이 올라갈 것이다. 그러면 A이면 뭡니까? B이다. 따라보고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제 뭐가 되는 거예요? 몽화가 입사하면 재정이 탄탄해질 것이다. C이면 뭡니까? D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인나 또는 몽화는 A사에 입사할 것이다. 선언이네요. 그죠? 그래서 A 또는 C 이렇게 되는 거고요. 네 번째 전제는 뭐가 돼요? A사의 위상이 올라가면 그러면 B이면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A사의 위상이 올라가면 몽화는 A사에 입사할 것이다. 자, 몽화는 C였었죠? C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전제. A사의 재정이 탄탄해진다면 D라면 뭡니까? 기태가 입사한다. E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결론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죠? 몽화. C 또는 누굽니까? 기태가 A사에 입사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 증명하고자 하는 결론이 선언이기 때문에 사실은 C 하나만 그저 참으로 증명이 돼도 선언 도입해서 C 또는 E가 참이 되는 거고요. E 하나만 참이라는 것을 증명해도요. 선언 도입해서 C 또는 E가 참이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근데 보세요.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이 전제에서 활용할 수 있는 표지가 뭐가 돼요? 그죠? 단순 문장 없고요. 부정 없기 때문에 여기 A 또는 C 그러면 경우의 수로 가정해서 증명할 수 있겠네요. 자, 옆으로 써볼게요. 6번 해가지고요. 그죠? A라고 가정했을 때 어차피 이 문중에서 A 또는 C니까 하나씩 가정해 보면 되죠. 그래서 3번에서 첫 번째 경우 1을 뭐 하는 겁니까? 가정을 하게 되면 이제 줄줄이 나옵니다. 그죠? 자, 뭡니까? 1번에서요. A면 B라는 거 끌어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1번과 6번에서 조건을 제거하면 이거 끌어낼 수 있고요. 그다음에 B로 끌어갈 수 있는 게 있나요? 4번 보니까 B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C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C라는 거 끌어낼 수 있죠. 그죠? 지금 4번과 7번에서 역시 조건을 제거해가지고요. 이거 끌어낼 수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있네요. 그죠? C이면 2번에서 뭡니까? D라는 거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D 이렇게 나오고요. 2번과 8번에서 역시 조건을 제거하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D에서 끌어낼 수 있는 것도 있나요? 5번 봤더니 뭐예요? D면 뭐예요? 2 해가지고요. 5번과 9번에서 조건을 역시 제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11번에 가서 우리 보세요. 지금 우리가 증명하려는 게 C 또는 E가 참이라는 건데 이미 8번과 10번에서 C와 E 각각 참이라는 게 그죠? 증명이 됐기 때문에 그죠? 선언을 도입해 가지고요. C 또는 E도 참이라는 거 충분히 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죠? 8번과 10번에서 선언을 도입하는 거죠. C나 E 중에 하나만 참이라는 게 증명돼도 이 결론은 참이 되는 건데요. 두 개를 다 그죠? 참이라는 거 증명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또는으로 엮은 것도 참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죠? 경우의 수를 통해서 증명하는 것은요, 굉장히 쉽습니다. 꾸준히 한번 반복해 보시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실질적으로 문제 한번 해봤어요. 16강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요. 17강에서 계속 이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차분히 복습하세요.